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챕터 9장 미분의 여러 활용을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변화율을 이용하는 방법, 로그를 씌워서 설명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최적화 원리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미분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한계 원리를 이용해서 한계 대체율, 한계 기술 대체율,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때 써먹고요. 세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탄력성, 여기에서도 우리가 미분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우선 탄력성은 경작의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탄력적이다는 게 뭐예요? 어떤 충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가, 신축적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탄력성,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정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외부 충격이 딱 왔을 때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뭔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그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원인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충격을 줬을 때 그 뭐 충격의 크기를 똑같이 맞춰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인 변수가 1% 변화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퍼센트지로 표현해서요. 우리가 변화율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게 단위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충격을 줬을 때 퍼센트 단위라는 걸 만들지 않으면요. 이렇게 볼게요. 어떤 센티미터로 해가지고 100cm에서 110cm로 변하게 되면 이때는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면 10만큼 변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미터로 표현하게 되면 1m에서 1.1m가 됐으면 이거 얼마나 변했습니까? 0.1만큼 변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단위에 따라서 그 측정된 값이 10이 되거나 0.1이 되거나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뭔가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퍼센트지로 바꿔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나와 있는 이게 10cm 변화한 거는 100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의 10 하니까 10% 변화하게 된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여기는 0.1만큼 변화한 거잖아. 미터로 바꿨더니 그러면 1m가 0.1m만큼 변했다. 이것도 퍼센트지로 따지면 10% 변한 거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변화율이라는 새로운 측정 단위로 이용해서 충격의 정도를 측정하는 걸 탄력성이라 그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일라스티시티에 나와 있는 E 해서 이거 E 비슷하게 입실론인데 아무튼 E로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변수 대비 반응 변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XY가 의미 없으니까 우리가 할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뭐가 변하는 거야? 수요가 변했을 때 가격이 변하는 걸로 합니까? 아니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걸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수요의 이거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Y의 X 탄력성 이러면 이제 헷갈려. 지금 안 그래도 헷갈려서 문제인데 분모 문제 분자가.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세요. 그럼 충격이 뭐가 준다? 가격이 충격을 주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충격을 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이겁니다. 가격이 2배로 올라갔을 때 소비자들이 수요가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데 얼마나 민감하게 감소하는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Y의 X 탄력성 하면 X가 변하는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XY 하면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차피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 하첨자 P 이렇게 쓸 거야. 수요에 변하는 거니까 P만 써요. P가 충격을 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대로 쓸게요. 분모의 변화율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 분모에 들어가요. 가격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곱하기 100% 변화율이 되는 거죠. 이거 경작에서도 합니다. 자, Q가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퍼센트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었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얘네들은 지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는 없어지게 되고요. 요거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쓸게요. 그럼 얘가 분모잖아. 얘 델타끼리 묶을게요. 델타 P분의 충격 주는 게 여기에 가요. 여기서도 굳이 하면 충격 원인 변수라고 했습니다. 반응 변수야. 원인 변수가 X니까 X가 여기 먼저 가요. 앞에 요 부분이 먼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델타 P분의 델타 Q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Q분의 P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우리가 델타 P분의 델타 Q 이게 느낌이 뒤에 보면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 개. 그리고 얘는 P와 Q 해서 이제 평균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식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지금 탄력성의 개념을 수리적으로 살펴본 것이고요. 미분해야 되는 거 살펴본 것이고요. 이걸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한계값이고요. 요게 평균의 역수해서 평균값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균분의 한계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이게 뭔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점을 우리가 A라고 할게요. A점에서 탄력성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탄력성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요. X가 여기 변하고요. 여기가 Y가 변하는 건데 여기 이제 평균과 한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화 시키려고 해가지고 충격 주는 거를 여기다가 수평축에 놓고 여기다가 반응되는 걸 Y로 놨잖아요. 그래서 요거 평균분의 한계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헷갈릴까봐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 점에서의 평균과 한계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X가 여기에 와 있잖아.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이제 한계. 이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평균은 X분의 Y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과 한계라고 나타내면 한계는 이거고 평균은 이거야. 원점에서 기울기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다시 지금 이거 그냥 하지 마세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오리지널 맞는 얘기인데 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우리가 수요 곡선 나타낼 땐 여기가 Q고요. 여기가 P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수요 곡선 나타낼 땐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을 나타낸다고. 그냥 경제학에서 가끔 보면 우리가 수학하고 다른 게 뭐냐면 독립변수를 여기 X축 수평축에 놔야 되잖아. 근데 경제학에서는 충격을 주는 독립변수를 여기가 바로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얘기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함수는 Q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럼 이걸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니까. 이렇게 P, Q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뭐 마이너스 P 플러스 10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야 맞아요. 근데 경작에서는 가격과 수량을 어디 측면에 표현합니까?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한다. 이게 제대로 된 수학이라니까. 제대로 된 수학이에요. 수학의 함수 원리야. 근데 경작에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틀렸어 사실. 그래서 이게 마샬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 삐꾸 수학이야. 삐꾸 경제야. 삐꾸 수학이야. 삐꾸.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근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수학 할 땐 여기다 P를 놓고 Q를 놓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경작에서 우리가 앞으로 원론에서 할 때는 PQ를 뒤집어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저거를 P로 바꿔서 해야 돼.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10 요런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물론 그러면 요거 다시요. 직선의 형태가 되겠죠. 이때는. 그래서 이제 식으로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야?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이제 이게 오리지널로 정석으로 수학을 쫙 이렇게 배웠는데 경제학과는 이걸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삐꾸 수학의 경제학에서 좀 할 말은 없죠. 니네 왜 뒤집었냐? 그러면 그 마샬 우리 선배 조상님께서 그렇게 뒤집어서 쓰셔서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 마샬의 원리, 왈라스의 체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앞에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탄력성을 계산할 땐 그래서 여기서는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우리 책에서는 제대로 수학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경제학 할 때랑 평균과 한계 원리가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탄력성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면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 점을 다시 A라 합시다. A.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계는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아닙니까? 이게 요만큼 변했을 때 요만큼 가는 게 한계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계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평균과 한계 원리로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기본 강의 때도 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기본 강의 때도 안 하고 보통 심화 때 좀 여러분들이 좀 심화되면서 좀 뭔가 더 이해가 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한계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델타 Q 아니겠어요? 델타 Q분의 델타 P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균이라니까 원점에서 이렇게 되면 점점점점점 해서 이게 평균이지 평균. 여기가 이제 Q0 그 다음 여기가 P0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럼 평균은 어떤 게 평균입니까? 라고 하면 평균은 요거분의 요거. 그래서 Q0분의 P0 요 기울기가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나타내게 되면요. 우리가 탄력성 표현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합니다. 그럼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델타 P분의 델타 Q니까 요게 뒤집어졌잖아. 한개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요거는 한개 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 가세요? 자, Q분의 P니까 Q분의 P 평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분의 곱하기 평균 이렇게 됩니다. 평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과 한계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거 그냥 괜히 보여드릴까 하긴 하는데 얘는 평균분의 한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한계분의 평균이 이렇게 돼요. 선생님 이거 분모랑 한계와 평균이 헷갈립니다. 맞아요, 헷갈려요. 왜 헷갈리게 되냐면 앞에 나와 있는 제대로 된 거 할 때는 이쪽이 P가 수평축이고 Q가 이렇게 수직축일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에서 할 때는요 PQ를 뒤집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앞에 일반화된 거랑 결과가 달라져요. 분모분의 분자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는 분은 살짝 보시고요. 아닌 분들은 그냥 아예 여기는 그냥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로도 나타낼 수 있구나라고 보는 걸로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평균과 한계의 평균 조합으로 이제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한계 조합으로 설명하세요 나와 있는데 우선 이거는 무시합시다. 아셨죠? 그냥 이게 뭔가만 보세요. 자,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치, 가격분의 요거 Q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Q분의 P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소득이 얼마나 변화했을 때 자, 그러면 퍼센트지로 나타내는 소득의 퍼센트지 변화율 분의 분자는 퍼센트지 수요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소득이 여기 보시면은 소득이라고 쓸게요. M이라고 써도 좋긴 할 텐데 이렇게 씁시다. 소득의 변화율 곱하기 100 하는 100은 뺄게요. 그 다음 수요량이죠. 수요라고 쓸까요? 수요분의 델타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델타끼리 묶는다라고 하면 델타 소득분의 델타 수요, 그 다음 수요분의 소득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생산에 대한 노동 탄력성 이렇게요. 자, 그럼 탄력성인데 노동이 충격을 주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기준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노동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생산량을 Q라고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분의 Q분의 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개념 좀 익숙하게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원래 이게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PQ를 뒤집으니까 사실은 제대로보다는 뒤집어서 표현해야 되니까 조심스러울 것 같아서 우선은 넘어가시죠. 그거는 아셨죠? 자, 이 정도만 우선 개념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X가 10일 때 Y의 X 탄력성을 계산하세요. 이거 좀 익숙하게 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Q라고 하시고 P로 하시죠. 그럼 이게 Q는 300 마이너스 4P 이런 식으로 하세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쓰니까 Y의 X 탄력성 이렇게 안 물어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하시죠. 아, 저 일반화가 좋아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헷갈리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P라고 바꿔줄게요. 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화 시킨 건데 우리가 경작에 쓰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경작에 자주 쓰는 PQ 이렇게 바꿔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요거 델타 P분의 델타 Q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Q분의 P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요거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먼저 요거를 한번 봅니다. 요거를 한번 봐요. 여기 나와 있는 Q를 P로 미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Q를 P로 미분해. 요거 Q를 P로 미분해. 요렇게 바꿔야지 P로 미분할 수 있죠. 마이너스 4 나오잖아.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붙는 거를 보는 겁니다. 뒤에 붙는 거. 자, 여기 보시면 Q 그냥 써도 돼. Q. 근데 Q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Q로 돼 있으니까 지금 P가 얼마라고요? P가 10이라고 했어. 그럼 1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Q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Q는 300 마이너스 4P분의 P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만약에 직접 계산을 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4가 되는 것이고 분자는 저 P가 10이니까 10 여기다가는 300 마이너스 10이니까 40 하니까 뭐 26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요 계산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 뭘 한다? 예,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탄력성 개념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의 탄력성,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의 변화율이 1% 변화했을 때 그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이 몇 퍼센트 변화하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 규칙에 따라서 요거 상첨자는 제거해도 됩니다. 정신없으니까. 가격이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변했을 때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독자는 앞에 일반적인 규칙을 다시 볼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를 없애고요. 그냥 이걸 기축으로 해주세요. 아셨죠? 다시. 일반화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경작 동네에 왔으니까 경작의 룰에 따라서 하는 걸로 합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가격의 변화율 요거 델타 나와 있고 Q분의 P 뒤집어서 쓰는 거 그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량이 반드시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을 이렇게 P로 미분하면 얘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수 때문에 헷갈리는 분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아이고 자꾸 헷갈리시네요. 그럼 아예 마이너스는 빼고 얘기를 합시다 해서 절대값을 씌우기도 합니다.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얘기를 해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탄력성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 정도거든요. 우리 경제학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긴 하는데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가격 상승이라는 충격이 왔어. 그럼 첫 번째 우리 경제학의 스텝 1 첫 번째는 그 충격에 영향이 있느냐 영향이 없느냐가 먼저 첫 번째 관심이야. 두 번째는 그 영향이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그게 그 다음 관심사가 돼요. 태풍이 불었어요. 사과 과수원 농장에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캘리포니아에 태풍이 분 건 우리나라에 영향 없겠지. 그럼 영향 없네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과 농장에는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 2로 가요. 이로운 영향입니까? 해로운 영향입니까? 이로운 거는 사과가 더 열리는 거고 해로운 거는 사과가 더 안 열리고 이게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는 쪽으로 가겠죠. 뭐 태풍이 불었는데 사과가 더 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텝 2에서는 이제 부호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되고요. 마이너스는 알겠는데 지금 탄력성은 그 태풍이 불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라고 하면은요. 마이너스 5가 나왔고요.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어떤 게 충격이 큰 거예요? 아니 이게 마이너스는 반대잖아. 태풍 보니까 마이너스로 안 좋게 사과의 과실이 꽝 수확량이 떨어졌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려고 마이너스고 얘가 충격이 큰 거지. 근데 사람들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떠보니까 어느 게 충격이 큽니까 했더니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보다 숫자가 큰 거네. 왜냐면 0으로 갈수록 숫자가 이쪽으로 갈수록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또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들이 봤을 때 아이고 아니 이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뒤에 숫자가 중요한 걸.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런 원리는 경제학 시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아예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부호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원점에서 탄력성을 구하는 수량까지의 길이로 나타내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수리적인 형태로 했을 때 나타내는 간단한 편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의 탄력성을 구합니다. 이 점에서 탄력성을 구합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직선에 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도 보시면 뭐 A분의 B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암기하는 방법은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분모분의 분자. 삼각형의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것도 분모분의 분자 이런 꼴이 돼요. A분의 B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AB 하니까 또 헷갈리시더라고. 잠깐 A가 어디가 A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이런 기하학적인 내용은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문제로도 많이 풀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거야.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 원점에서 연결한 기울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건데 그 과정까지는 따라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모분의 분자 그 원리가 된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분모, 분자, 어느 게 분모고 어느 게 분자인가 그것만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2점에서 탄력성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요. 여기 2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사선을 쫙 그리게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내려 그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이거 A분의 B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원점까지 길이 분의 전체 이렇게 해주세요. 야, 그게 뭐 그거나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아, 맞아요. 그렇긴 한데 시험장 가서 안 헷갈리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원점분의 전체. 아셨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까지의 길이와 전체의 길이 중에서 어느 게 더 커요? 이 경우는 전체가 더 크잖아.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요런 다양한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왜 원점분의 전체가 되는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안 할게요. 셀프로 보셔도 되는데 뭐 굳이 셀프로 보실 필요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암기해서 머릿속에 결과만 넣어 두셔도 되겠어요. 자, 요게 우리가 탄력성과 관련해서 뭐 계산 문제 때 주로 이제 사용되게 될 건데 대지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어디가 더 큰가? 절대값을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탄력성 구할 때 저는 기본 강의할 때 기울기랑 위치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델타 P분의 델타 Q. 여기는 X가 되는 거죠. 요거 로테이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X의 가격 대비 X 이렇게 되고 X분의 Q분의 여기 나와 있는 델타 요거 없고 여긴 델타 있고 델타가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얘는 기울기랑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울기의 역수예요. 여기서 기울기의 역수 기울기분의 1 이렇게 돼요. 왜요? 왜냐면 이게 델타 P분의 이거잖아. 이게 기울기잖아. 이게 기울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X 여기 델타 PX가 기울기라고요. 이해 가시죠? 예, 우리 1차 방정식에서 앞에서 했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분모분의 분자 뒤집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위치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와 이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자, 그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위치가 똑같으면 기울기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지고 탄력성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야? A와 B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똑같아. 어디에 위치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니 그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와 B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기울기는 동일합니다. 근데 위치가 지금 다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A에서 B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똑같아. 얘는 똑같습니다. 자, 이건 똑같으니까 얘는 빼도 돼. 근데 A에서 살짝만 할게요. 기본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더 많이 드립니다. B로 갈수록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 예, A에서 B로 갈수록 자, 가격은 올라갑니다. X는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X의 가격은 올라가면서 X의 소비량은 감소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위치인데 PX가 올라갈수록 X가 떨어질수록 탄력성 어떻게 돼?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수록 탄력성이 커지니까 이렇게 갈수록 탄력성은 커져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셨죠? 안 그러면 제가 탄력성 기본 강의를 또 다 하는 쪽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 점에서 탄력성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구한다고 그랬어요? 원점분의 전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밑에다 내려 그립니다. 원점분의 전체 이해가 가시죠? 여기 있으면 똑같지. 원점분의 전체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의 요 위에는 전부 다 탄력성이 원점과 전체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1이 되고요. B지역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 나타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 점을 정하나 요 점 정하면 어떻게 돼? 원점분의 전체라는 것은 X축을 가로지르는 그 크기를 나타내요. 언제나 탄력성이 1이야. 그러니까 두 지역의 A지역의 이 어느 점이든 B지역의 어느 점이든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 있는 직선의 방사선에 있는 경우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두 지역에서 쌀 가격과 공급의 탄력성과의 관계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의 점을 찾아볼게. 여기 B라고 할까요? 그럼 밑에 그려. 원점 여기까지잖아. 원점분의 전체.
자, 탄력성이 어떻게 돼? 원점분의 전체니까 1보다 작은 거 기억나시겠습니까? 공급의 탄력성 할 때 B점에서 나타내는 것은 요거 B점이니까 요거를 지워서 B라고 할게요. 여기는 가격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B점. 이거는 원점분의 전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원점 길이가 전체 길이보다 더 커. 전체 길이가 더 작아요.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 A를 합시다. 자, 그럼 전체를 우리가 찾아낸다라고 하면은 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직선으로 계속 그려볼까요? 여기서부터 그리면 여기까지 쭉 갈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면 이거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계속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아유, 더 갈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대략적인 그래프를 좀 나타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 A점에서 내려 그려요. 내려 그려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 이게 원점까지 거리. 전체 거리 어떻게 돼? 저 끝까지. 어느 게 더 커요? 아니, 전체 거리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점에서의 공급의 탄력성은 원점분의 전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원점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인데 전체가 저렇게 크잖아. 그럼 전체가 더 커. 그러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 위에 A지역에 위치한 점들의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B지역에 있는 이런 탄력성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 탄력성을요 앞에 얘기했던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중요해. 그러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게 탄력성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세요? 자, 이게 어떤 자이언 로그를 취해서요. 이게 라운드를 했는데 그냥 D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분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변화율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이게 X의 변화율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여기 다시 정리할게요. X분의 델타 X 이게 변화율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면요. X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거를 차분을 해서 변화로 표현하는 거야. D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연 로그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이게 X분의 1이 된다는 거잖아. 이해 가세요? 우리 다시 자연 로그를 취해서 요거를 X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분하게 되면 이거 암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X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요거 있잖아. 자연 로그 취한 요 X에다가 D 이렇게 되는 게 얘가 1이 넘어가게 되니까 이 변화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탄력성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거는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이다. 그러면 어떤 값에다가 자이언 로그를 취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라운드 아니면 D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탄력성이야. 그 자체가. 굉장히 쉽잖아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 얘기는 요거랑 같은 얘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게 탄력성이야. 요거 아셨죠? 자이언 로그 취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탄력성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 뭐 유용하게 쓸만한 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총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 곱하기 Q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내용은 한번 쭉 보시고요. 요거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바로 뭡니까 하면요. 변화율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이언 로그 취하고 D로 하면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됩니까 하면요. 우리가 요 총수입이라는 TR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얘기는 좀 정신이 없어요. 가격의 변화율과 수량의 변화율인데 1보다 작다. 이거는 더 쉽게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수리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더 쉽게 우리가 나중에 풀 거예요. 자, 우리는 요것보다는 요거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산에 대한 노동의 탄력성을 구하세요 하면은 자,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분모는 노동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야. L분의 델타 L, Q분의 델타 Q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변화율로 표현할 때 우리 앞에 기억나세요? 요거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자연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L에다가 자연 로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D 이렇게 붙이면 이게 노동의 변화율이고요. 자, 마찬가지야. Q가 있는데 자연 로그를 취하고 좀 진한 색깔로 할게요. D 이렇게 라운드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탄력성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자연 로그를 우리가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 로그 하면 Q는 자, 요거 자연 로그 하게 되면 0.5. 자, 그리고 요거 곱하기는 더하기야. 그리고 L의 0.4 승하면 0.4 밑으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가로로 묶을게요. 0.4 ln L 더하기. 네, 되셨죠? 0.6 내려가요. 0.6 ln K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볼게요. 자, 노동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자연 로그 취한값이야. 얘가 얼마나 변합니까? 하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얘가 변할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미분하는 거잖아. 자연 로그를 취했을 때 요거 얘가 얼마나 변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앞에 0.4 이렇게 된다고. 얘가 뭐라고? 얘가 탄력성. 자, 결국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생산에 대한 노동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0.4가 되는 거야. 나중에 객관식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게 주관식이면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 근데 객관식에서는 그냥 이걸로 암기해도 돼요. 아, 노동 위에 붙은 거 이게 탄력성이고 분배율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본에 대한 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아, 자본에 대한 건 여기 있잖아, 여기. K가 변화했을 때 얘가 얼마나 변합니까? 그러면 자본에 대한 요거 자연 로그 취해서 요걸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럼 앞에 이게 어떻게 돼? 요거니까 0.6 남잖아. 0.6이 생산에 대한 자본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수요량이 주냐 감소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사과 수요의 배의 가격 탄력성 요거 구하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자, 자연 로그 취해 주세요. 자연 로그 취해 주세요. 그리고 자연 로그 취해 주세요. 요거 보시면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는데 지수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5 네, 자연 로그 취해 주세요. 요거 0.7 앞으로 내려갑니다. 0.7 자연 로그 취해 주세요. 그 다음 여기 I가 인컴 소득입니다. 뭐야, 마이너스입니까? 오, 약간 소득이 증가할 때 줄어드는 셈이네요. 그래서 자연 로그 취해 주세요.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연 로그 취한 PX 요거 T 해서 D 자연 로그 취한 X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앞에 마이너스 0.5가 들어가.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는 빼기도 하는데 요즘 붙이기도 하니까 그냥 놔두세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고 탄력성은 0.5. 자, 여기 다른 재화의 가격 교차 탄력도입니다. XY의 교차 탄력도는 자연 로그를 취해서 여기 Y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자연 로그 취해서 이거 그냥 X라고 쓸게요. Q 이렇게 해도 되지만 X로 하게 되면 이거 값은 0.7. 0보다 크잖아. 이거 어떻게 돼요? 대체제야? 포환제야? 대체제 관계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득 탄력성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구할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소득이 변합니다. 앞에 마이너스 0.2가 바로 소득 탄력성이라고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 계산합니다. 그러면 소득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이게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저거 x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0.2니까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열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요 함수식만 딱 보는 거야, 수요함수. 그러면 탄력성, 요거 뭐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고 대체적 관계고 열등제인지 정상제인지 그런 거를 바로 파악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예, 그게 중요해요. 자, 이거 직각삼곡선 나타내는 거야. 만약에 상수 C라고 할까요? X, Y는 C 이렇게 될 때 로그를 이용해서 Y의 X 탄력성이 아니면 이거를 이제 X가 있고 이걸 P라고 보통 이제 많이 또 얘기를 하죠. PQ 이렇게요. 이 Q라고 하고 P라고 할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니까 이렇게 씁시다. 저기에 맞춰서요. PQ라고 할게요. 우리 이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쓰겠죠. PQ가 어떠한 상수 C가 10 이렇게. 이거 기억나십니까? 앞에 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요? 직각삼곡선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시 이거 우리가 탄력성 구합니다. 심플하게 구하는 방법은 자연 로그를 물론 여기 이거 보이세요? 1이 바로 이제 탄력성이 돼요. 자연 로그를 붙이십니다. 더하기 자연 로그를 붙입니다. 이렇게요. 자연 로그를 붙입니다. 10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이제 탄력성 구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자연 로그를 한 거를 D 이렇게 전미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ln Q는 마이너스 ln P에다가 더하기 ln 1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 얘가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이 앞에 마이너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얼마나 변합니까? 하면은 얼마가 돼요? 그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1로 절대값 씌우면 1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요함수 그릴 때 이렇게 많이 하죠. Q가 되고 P가 되면 직각삼곡선 되고 이 면적이 10이 되는데 10이 일정한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탄력성이 항상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용돈의 10%는 언제나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데 이거는 우리 미시경제 얘기가 좀 있어야 돼요. 자판기 커피를 우리가 X제라고 하게 되면 내가 소득이야. 소득. 자, 그러면 여기 자판기 커피에 대한 지출액이 이렇게 있고 다른 기타 재화, Y가 X가 아닌 나머지 기타 등등의 재화입니다. 예,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요게 얼마라고요? 요게 자판기 커피의 지출 금액이 되는데 언제나 10%까지만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0.1 소득 I는 PX, X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자연 로그로 한번 취해 봅니다. 자연 로그 0.1 더하기 여기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자연 로그 소득 얘는 자연 로그 px 공간이 자연 로그 x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의 관심사인 얘를 x니까 놔두고 나머지 전리 넘겨요. 그러면 자연 로그 x는 자, 요거 마이너스부터 넘어가겠지. 자연 로그 px 더하기 자연 로그 i 더하기 자연 로그 0.1 뭐 얘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자, 얘가 변했어. 그럼 이 앞에 붙은 게 뭐가 생략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탄력성은 1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 여기 소득이 변했을 때 탄력성 나타내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앞에 1이 생략됐으니까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함수식이 나타나면요.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돼서 가격 탄력성 1, 소득 탄력성 1 이렇게 된다고. 응용하면 어떻게 돼? 얘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은 알파가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베타면
베타면 소득 탄력성은 베타가 되고요. 왜? 이런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함수식을 보고서도 그냥 바로바로 아 탄력성이 뭐 1이다,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바로 끄집어낼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관식으로 설명하세요. 그럼 막 이렇게 구하시거나 자연로그 취해서 해야 되는데 객관식일 때는 느낌만 그냥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바로바로 쉽게 캐치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기 내용이 다 경제학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을 최대로 하기보다는 판매 수입을 최대로 하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판매 수입이라는 건 이제 TR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P 곱하기 Q라는 그걸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자연로그 TR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로그 P 더하기 자연로그 Q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비슷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더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리적인 것 때문에 했는데 밑에 백그라운드에는 총수입의 극대화, 이윤 극대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노동자와 자본가의 수입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주는 뭐야 임금 인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비싸진 노동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자본으로 대체를 합니다. 대체할 때 얼마나 쉽사리 대체가 가능한가? 요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탄력성 해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식을 이용해가지고 요거 해서 R분의 W, L분의 K 해서 자연로그 취해가지고 이렇게 대체 탄력성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조금 보실 분은 한번 봐보세요. 보셔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수험 경제학에서는 여기까지 대체 탄력성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는 똑같은 원리로 적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대체 탄력성의 개념 정의를 밑에 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미시경제학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MRTS의 변화율 분의 L분의 K의 변화율 또는 MRTS가 R분의 W랑 똑같기 때문에 R분의 W의 변화율 분의 L분의 K 이렇게 한다고. 다시요. 우리가 자연로그라는 식에 쓰는 것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쓴다고. R분의 W 분의 이렇게 R분의 W 이렇게 돼요. 그리고 L분의 K에다가 요거 미시경제학 책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대체 탄력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식이 엄청 복잡하잖아. 근데 우리가 변화율을 나타내니까 자연로그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연로그 취하고 D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체 탄력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그 식만 조금 익숙해지는데 초점 맞춰주시면 오케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용극소화 조건 나타내는 게 요거요. R분의 W고 얘가 MPK야. MPL이야. 얘가 MPK야.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 비율이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MPK분의 MPL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MRTS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MRTS L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비용극소화 조건을 이용해서 요소의 대체 탄력성 바로 앞에요. 대체 탄력성이 언제나 1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객관식에서 그냥 1이 됩니다. 이렇게도 하는데 간단하게 식에 대입하면 구할 수 있어요. 요 기본 강의 때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로테이션이 식이 좀 복잡하잖아. 식이 막 복잡해지거든.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체 탄력에서 이렇게 식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연로그 방식을 쓰게 되면 식을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므로조 로빈슨 공식이라 하는데요. 저는 RO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MR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은 이거 독점 문제 풀 때 많이 사용돼요. MC P에다가 1 탄력성분의 1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요. 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직접 도출하는 방법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델타 TR이 변화하는 거는 P가 변화하고 Q는 가만히 있고 P는 가만히 있고 Q가 변화하고 둘 다 변하는 거 이렇게요. 근데 둘 다 변하는 요 경우는 거의 눈곱만큼 변하는 거니까 0에 가까워서요. 이걸 삭제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델타 Q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델타 Q로 나눠주고 여기 델타 Q로 나눠줘요. 그러면 얘와 얘가 지워지고 P가 남잖아. 요거 탄력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델타 P, 델타 Q, Q, P가 없잖아. 그러니까 P를 넣어주고 P를 빼주고 P가 부족한 거니까. 그러면 요거 모양은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MR이고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되네. 요거는 탄력성의 역수야. 마이너스 붙어 있고 P가 하나 남으니까 P를 밖으로 빼요. 그래서 P를 빼고 1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 탄력성 붙어서 탄력성분의 역수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쓰는 게 더 편하고요.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자연 로그 해가지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도 그냥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더 중요해 사실.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나 이런 데서 시험 볼 때는 우리가 요 판매 수입 TR은 PQ 이걸 이용해 가지고 변화율 공식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RO 공식을 도출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결과를 암기하는 게 또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분을 활용하는 거를 탄력성에 응용하는 걸로 봤습니다. 자, 있을 때 마지막에 보시면 자연 로그 취해가지고 탄력성을 간단하게 깔끔하게 보는 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정도 유용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뒤에 이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